예전처럼 스트레스 안 받게 하자. 그런데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잉글리시 에그 라이브 방송에서 유아 영어 궁금증 해결. 올바른 영어 교육. 선택의 기준은 결국 효과다. 에그 8년차 교육 전문가 황수연 멘토. 안녕하세요. 쇼스트 김연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총 50분 동안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영어 교육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머님들 영어 교육 시작하셨나요? 시작은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고민되신다고요? 이번 시간 눈여겨보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싹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잉글리시 에그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에그 8년차 교육 전문가인 황수연 멘토님 모시고 오늘 영어에 대한 모든 고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온페어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이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영어 교육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영어 교육 시작 시기에 대해서 일단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어머님들을 많이 상담해 드리다 보면 이제 영어 교육 시작 시기, 그러니까 영어를 언제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질문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꼽자고 하면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언제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 시기라는 게 솔직히 아이들의 연령별로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어머님들은 조금 조급해 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네. 영어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아이들의 영어 교육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죠. 일찍이라고 하시면 네. 솔직히 아이들이 처음에 한글 떼는 것도 힘들 텐데 네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글로 비교하신다고 하면 영어도 이제 글 교육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말하기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한국말을 처음에 이제 소리로 이해하는 그 과정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도 처음에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듣고 상황을 보면서 말하기를 배우게 되는데요. 한국말을 딱 배우겠다 정해놓은 시기는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고 그게 이제 모국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 한국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노출시키면 그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어는 딱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말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영어도 그 소리 노출을 같이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멘토님, 뭐 어머님들 느끼셨죠? 말이야 네. 쉽죠. 말이야 아, 쉽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습득이라는 거 되면 네. 너무나 좋죠. 그런데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 방법이 어머님들은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습득하려면 환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 환경을 이제 조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환경이라 네네. 하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영어로 지금부터 어머님들 아버님들 영어 배우셔가지고 영어로 대화하시거나 네. 아니면 영어 친구를 만들어준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말씀하시나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좋긴 한 네, 거예요. 물론 뭐 외국에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현실적인 사실 부분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 그거를 대체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방법이 물론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네.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어떻게 마련해 주면 좋을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까? 그럼요. 네, 이렇게 네. 당차게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접하는 일상생활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게끔 어떤 볼 수 있는 책이나 뭐 이제 소리에 대한 거, 뭐 음악적인 거,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를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말처럼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접할 수 있게끔 꾸준히 노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언어를 배울 때 익숙한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영어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시킬 그쵸.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말씀일 것 네. 같아요. 뭐 특히나 이제 뭐 또래 집단 아이들하고도 사실은 아이들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언어를 접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면 아이들이 말하는 게 폭발적으로 늘 수가 그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죠. 영어 말하기도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시작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아니잖아요. 영어를 그쵸. 읽고 쓰고 외우고 뭐 책으로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바로 네.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뭐 네, 네. 유치원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가족들이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거거나 네, 이렇게 네, 되는 것도 맞습니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또 시중에 너무 많은 영어책과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아요. 요즘은 다들 영어 하다 보니까 이 그쵸.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나 네.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고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마치 뭐 저희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도 너무 많은 책이 있다 보면 정말 좋은 책을 고르기 어렵거든요. 네. 뭐 다 좋은 책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네. 이 책은 뭔가 이게 아쉽고 저 그쵸. 책은 또 요게 아쉽고 이런 네, 생각이 네.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준이 되는 좋은 책을 하나 딱 골라서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좋은 영어책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네. 바로 영어책. 그냥 영어책 아니고 좋은 영어책을 고르는 꿀팁 넘버 5. 네.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넘버 5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기대 더 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네. 다 가려놨어요. 첫 네, 번째부터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첫 네, 번째 나갈게요. 짠! 자, 보이시죠? 자, 첫 번째는요, 바로 그림이 직관적인 책. 그림이 직관적이다. 어떤 뜻일까요, 멘토님? 아이들이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는 책이 직관적이고 좋은 영어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영어책을 봤을 때 아무도 안 시켰지만 본능적으로 읽고 해석을 해요. 훨씬 더 서체에 집중이 그죠, 되는데요. 그죠. 왜냐면 우리 같은 그쵸. 경우에 이미 글씨를 네, 아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여주셔도 그림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직관적이다. 이 뜻은 그림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는 책. 그쵸. 왜냐면 아이들은요, 네네. 아무래도 글씨를 잘 읽는 친구들은 읽죠. 그런데 네네. 모르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꿀팁은 바로 그림이 직관적인 책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과연 두 번째 꿀팁은 짜자잔! 다양한 소리 음원이 들어있는 책. 소리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소리가 다양하다고 하면은 결국에 어떤 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소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아닌가 싶은데. 특히나 이제 영어는 한국말과 다르게 음악성이 굉장히 짙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영어책을 고르실 때는 라임이 잘 살아있는 거, 그리고 귀에 잘 꽂히는 멜로디가 있는지 잘 보셔야 꽂히는 거.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멜로디가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말하기로 그대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네, 아무리 뭐 좋은 이제 멜로디나 라임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 들려주시기에는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송이나 뭐 챈트 혹은 드라마, 뭐 스토리텔링에서 다양한 소리 음원을 아이들한테 노출시켜 주시고 흥미를 올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잉글리시 에그에서는 네.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네, 그쵸. 자료가 있을까요?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송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귀엽게도. 이렇게 책을 이제 틀어서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노래를 들려주는 거는 소리를 통으로 흡수하기에 좋아요. 마치 이제 저희 예전에 그 뭐 원소기호나 이런 거 배울 때 암기가 어려운 것들에 노래를 붙여서 배웠던 맞아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노래는 네네. 지금은 이제 조금 까먹었는데 맞아요. 네네. 그렇게 외웠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노래가 영어 소리를 통으로 흡수하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정확하게 이제 듣고 따라하고 싶다는 친구들한테는 챈트를 틀어놓고 리듬 타면서 따라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많이 읽어주시다 보면 목소리가 또 안 좋으실 수 있어요. 또 이제 아이가 내가 직접 해보겠다 할 때는 이렇게 드라마로 틀어놓고 대화하는 상황을 같이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또 진짜 이 앞에 세 가지가 그냥 송이 있었고 챈트가 네, 있었고 그다음에 드라마 형식이 있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짧게 들려드려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네, 다 음이 조금씩 달라요. 그쵸. 그리고 또 이 말하는 속도나 그쵸. 목소리도 다 달라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음원이라고 그쵸. 할 수 있겠네요. 특히나 뭐 송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입이 되게 잘 돼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정확하게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챈트를 틀어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 영어책을 읽어주시면 아무래도 서치에 집중되다 보니까 주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하시거나 단어 같은 걸로 대체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영어 노출 양이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동화책으로 틀어놓으시고 Girl is getting things 네. from the refrigerator. 제가 놀랐어요, 제가. 소리가 길죠? 네네. 제가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네. 아까 이렇게 작았던 영어 책이랑 그쵸? 그림이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짧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쵸?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제 음원 자체를 조금 많이 들을 수 네네. 있었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진짜 동화책 듣듯이 그쵸. 길게 바로 들을 수 네.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되게 그림은 특이하네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한국말처럼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해 주실 수가 있고 그런 표현들을 확장해 주실 수 있으니까 영어 노출의 양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음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자, 세 번째 꿀팁은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기획된 책. 물론 어머님들 체계적인 커리큘럼이어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네.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게 체계적인 커리큘럼인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사실은 뭐 단권으로는 아무리 재미있는 영어책이라고 해도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탄탄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올바른 영어 교육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이렇게 판넬을 준비해 네, 오셨어요. 간단한 표를 보여드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은 아이들이 한국말처럼 자연스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거, 그래서 말하기가 시작이 되고 듣고 보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말이 증가하고 이해도가 확장되면서 뭔가 통글씨로 문자를 습득한다거나 읽고 쓰는 것까지 확장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기본적인 랭귀지 라인 혹은 이제 데일리 라인으로 이제 보시고 있는데요. 요게 되는 친구들이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한국말처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데 보통은 제가 강조해드린 또 문화의 영역을 사실은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영미권 친구들하고 우리나라 친구들하고 말을 배우고 접하는 뭐 노래나 책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예, 없죠. 그렇죠.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기본적인 건 대화를 할 수 바로 있지만요.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을 네, 때 네, 그런 그쵸. 부분까지 또 캐치를 해서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한 거는 물론 가서 살면서 그 나라 책을 뭐 경험하거나 노래를 접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뭐 공연 문화나 이런 거를 많이 접해 주시는 이유도 사실 그 문화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확장해 주시기 위함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병행해서 보신다고 하시면 훨씬 더 영어적인 거를 영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나 이랑 이 표를 보면 어머님들이 한 네, 번에 네.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영어 놀이나 말하기 네, 듣기로 느꼈던 것을 그쵸. 이제 일상생활에 접목을 하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영어가 된다 싶으면 더 발달된 친구들을 그쵸. 더 깊게 문화적인 측면까지 네, 확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네, 거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다라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까지 알아봤습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기획된 책.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남아있죠. 네. 자, 네 번째는 과연 어떤 꿀팁이 들어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나, 네. 둘, 셋. 자,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연계할 수 있는 책. 그렇죠. 일단 한 가지 책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연계가 되어야 아이들의 그렇죠. 사고 확장에 좋거든요. 아이들이 네네. 습득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연계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영어를 시작하는 거는 성향도 다르고 개월수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엄마표 영어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뭐 특정 뭐 문화센터처럼 어떤 그룹 활동을 하신다거나 1대1 활동을 선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적절하게 선택이 가능한 영어 책을 골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뭐 한국말도 이제 가정에서 엄마 아빠나 가족들을 통해서 접하지만 그 말이 확장돼서 뭐 기관에서도 아이들이 말을 쓸 수 있고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사실은 이제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해 주시니까 네네. 조금 어떤 책인지 솔직히 감이 아. 오시나요? 안 오시죠? 말로만 네네. 설명하시니까 조금 감이 안 오는데 예시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우리 친구들 뭐 이제 요즘에는 뭐 홈베이킹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홈쿠킹 많이 하시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베이킹 타임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이런 교구를 통해서 가지고 놀아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클레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감 발달을 할 수 있고 오감 놀이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직접 이제 쿠키를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이제 이런 쉐입으로 이제 찍으면서 아이들이 모양에 대한 것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래 봤던 것보다는 몸으로 또 경험하는 거에 그럼요. 대한 기억이 오래 난다고 맞아,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소리나는 또 이제 자료책이 있어요. 우리가 본 책을 가지고 뭐 낙서하거나 활용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사실은 또 이제 비용을 이제 해주시고 사신 건데. 어머님들 마음이 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낙서하고 싶죠. 네, 그러나 네. 어머님들이 뭔가 아깝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스티커에도 다 이제 펜으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런 스티커를 활용해서 여기에 소리를 붙여서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이제 아이들이 이런 단어 같은 것도 이미지로 해서 이제 단어 게임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게끔 이런 플레이북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잉글리시 에그는 한국말 배우는 거랑 정말 비슷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왜냐면 네네. 한국말 일반적으로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뒤에 활동지가 꼭 따라 붙거든요. 아이들이 그만큼 이해를 좀 더 쉽게 도와주고 얼만큼 네네. 이해했는지 알 수도 있고 맞아요. 연장 활동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연계할 수 있는 책을 골라라까지 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꿀팁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다양하게, 노출은 일관성 있는 책. 도대체 어떤 책이죠? 네.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전집을 사주시는 이유는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함이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뭐 책이나 오디오나 영상에 대한 활용을 이제 골고루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전집을 딱 들으셨을 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어떤 뭐 주제가 겹친다거나 아니면 좀 비슷비슷하게. 뭐 아니면 제한적이라거나 아니면 아이가 책이랑 영상이랑 이제 뭐 음원 같은 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특정 한 가지 방법만 이제 활용하고 다각도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이제 책을 상담받으러 오셨을 때 전체 주제를 이제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아시고 실패를 경험해보신 네. 분들은 아마 그쵸. 다 보여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전체 책 주제를 보실 수 있다면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책의 내용이 이제 뭐 오디오나 뭐 영상이랑 뭐 이제 뭐 책이랑 얼마나 이제 일관성 있는지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예시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로바로 네. 예시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베이킹 타임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이거를 영상을 한번 구현시켜서 바로 한번, 책으로 영상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틀어보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영상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영어 책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통은 영상과 책이 일치하는 비율이 100%가 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요. 혹은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자체를 이제 같이 골고루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에그 프로그램은 100%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요. 네. 영상으로 보면서 이 영상 자체에는 글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네. 조금 더 그림 자체에 딱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그쵸. 같고 그러면서 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또 글씨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영상이라고 해도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북처럼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다양한 노출을 위해서
많은 음원이 들어있는 스토리텔링 책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이제 책은 영상 안에서는 상황으로 이제 또 다른 네, 드라마 형식의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역할극 놀이를 해주시기에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영어도 특히나 이런 생동감,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소리 음원을 많이 노출시켜 주시면 영어에 대한 감은 좋아지겠지만 이해도를 잡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 한국말 할 때도 보면 말하는 사람들 표정이나 뭐 분위기, 제스처를 사실 캐치하고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렇게 이제 베이킹 타임에 관련된 거를 역할극 놀이로 할 수 있게끔 드라마 상황으로 이제 꾸며봤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영어권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권에 네, 사는 게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노출이 그쵸. 안 되다 보니까 네.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거. 네, 좀 더 네.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영상 이미지나 그 네, 일상생활이 반영된 그쵸. 이런 매체를 네. 사용하는 게 너무나 활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아까 이제 노래를 들었던 것들이 또 이제 율동을 따라 율동까지 하면서 이제 노래를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율동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이거는 자막을 켜서 우리 어머님들이 조금 더 이제 신나게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은 듣고 따라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지만 어른들은 조금 더 뭔가 서체가 보여지면 더 잘 들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5번째는 주제는 다양하게 노출은 일관성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것도 네, 지금 네. 보여드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한 책으로 또 그쵸. 똑같은 영상 거기에 이 베이킹과 관련된 율동 그쵸. 또 이 베이킹과 관련된 화면들, 자료들이 네, 쫙쫙쫙 나와 있다 보니까요.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좋은 영어책 고르는 방법 넘버 5입니다. 자, 첫째는 아시다시피 그림이 직관적인 책이어야 된다는 거. 바로 눈으로 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있게끔. 책이어야 된다는 그쵸.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소리 음원이 들어있는 책. 다양한 목소리도 될 수 있고요. 다양한 음악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청각을 좀 더 자극시킬 그쵸.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책. 네. 자, 세 번째,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기획된 책.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체계적으로 네. 기획된 커리큘럼입니다. 맞아요. 영어 단순한 놀이부터 일상생활에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깊게 문화권으로도 파고들 수 있는 그쵸. 그런 커리큘럼이 네, 완벽한 네. 책이 좋은 책이다. 자, 네. 네 번째,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책이어야 된다. 네. 자, 다섯 번째, 주제는 다양하게 노출은 일관성 있는 있게. 책. 네. 자,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좋은 영어책을 고를 네. 수 있는 꿀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영상을 하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좋은 영어책을 잘 활용한 우리 활용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Where will I go? What will I do? The queen won't be dead. It can't be true. How will I live? Who will I meet? Where will I sleep? What will I need? Here's your lunchbox, Charlie. Thank you, Mom. I love cheese more than anything. His mom always give him a cheese for lunch. Oh, I wish it were cheese. Dance with me! 1, 2, 3, I wish she'd quiet down. Sheila isn't shy. I wonder what Sheila will grow up to be. To be. Bravo! What a show! 네,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전국의 많은 어머님들이 잉글리시 에그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선택하는 이유가 아이들의 성향별 영어 노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멘토님?
네,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두가 제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성향을 잘 고려해서 영어를 접목시켜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흥미를 이제 가질 수가 있고요. 또 그 흥미가 영어 교육 효과로 이어지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무래도 성향만 맞춰지면요, 정말 네. 2배, 3배 극대화될 것 같아요. 효과가. 그럼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극대화되는 내용을 총 3가지로 나눠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청각적인 거. 청각적,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적인 거. 시각적.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 활동적인 거. 이렇게 활동적.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어머님이 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첫 번째는 어떤? 네, 청각적? 청각적인 거. 오케이, 네, 좋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청각적인 거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듣는 소리에 이제 좀 센시티브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잠에서 많이 깬다거나 조금 귀가 예민할 수 있어요. 혹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다가도 소리가 날 때 그쪽을 좀 집중해서 본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청각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뭐 노래 CD 같은 거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소리를 노출시켜 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네. CD 요즘에 여러분들 CD 플레이어 네.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CD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아이들 뭐 교육 때문에 사실은 이제 틀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 CD를 대체할 수 있게끔 맞아. 우리는 에그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펜과 송카드 갖고 다니시면은 이게 외부에서도 이렇게 눌렀을 때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바깥 활동하실 때 소리 음원을 좀 더 편안하게 노출해 주실 수가 있고요. 유모차 안에 휴대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휴대하기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청각이 발달된 친구들은 한 가지 음원보다는 다양한 음원 노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뭐 책을 통해서도 들려주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맞아요. CD나 송카드를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노래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보여드린 노래 것처럼 너무 귀엽고 좋아요. 아까 이제 노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통으로 흡수하는 또 장점이 네,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들려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듬 타면서 챈트로 이제 따라해보는 거. 네. 이건 진짜 리듬이 약간 그쵸. 바로 네. 어깨가 이렇게 맞아요. 들썩들썩해지네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흥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챈트를 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이제 뭐 차분하게 듣기나 이런 건 또 드라마로 이제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하는 상황들을 아이들이 상상하면서 들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청각적인 것들, 다양한 음원 노출을 그렇죠. 시켜주는 것도 정말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또 네, 여기서 네.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방면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노래를 들었다, 그럼 그 노래가 나오는 이런 책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미지 사파를 통해서 또 이제 시각적인 걸로 발달시켜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친구가 뭐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까 들었던 노래가 이제 들어가 있는 이렇게 율동이나 뭐 이제 대화하는 상황을 연결해 주셔서 시각적인 걸로 이제 효과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율동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적인 것도 같이 건드려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인 친구들, 청각적인 그쵸. 거에 예민한 친구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네, 확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럼요. 이렇게 다양한 음원에 노출을 시켜라.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시각적인 성향이 뛰어난 친구들은 뭐 이런 사파나 이미지적인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 될까요? 아무래도 시각적인 거에 발달된 친구들은 일단 보는 걸 굉장히 즐겨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나 사파 혹은 이제 이런 영상 같은 거에 흥미가 있고요. 일단 이런 거에 처음 노출됐을 때 이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다양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한번 책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마미마미 룩게미 책 같은 경우에는 동양 화가분이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실제로 화선지에서 붓터치를 가지고 그림 그려놓은 걸 그대로 옮겨놓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묵직한 느낌을 느낄 네.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미술 시간에 접했었던 판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찍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찍는 느낌으로 판화 같은 또 그림이 이게 들어가 있는 책이 그림체가 있고요. 다르네요. 그죠? 네, 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예전에 콜라주 형식으로 또 이제 그림을 접했었는데요. 미술 시간에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콜라주 형식의 그림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책은 이렇게 펜터치가 강한 책도 있어요. 아, 그래서 성적인 느낌이 되게 그쵸. 강한. 네, 네. 아, 그런데 제가 보고 느낀 게 일반적으로 전집이나 이런 거 구매하시면 여러분들 네. 솔직히 그림체가 다 비슷비슷해서 다른 내용이어도 네, 뭔가 같은 책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쵸. 이거는 그냥 다른 책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회사의 책들을 다 모아놓은 느낌이 네네. 들지 않을까. 네. 시각이 예민한 친구들은 질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뭔가 보면서 네, 네, 눈으로 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화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네. 더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각이 발달된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어린이 미술관도 많이 찾으세요. 그 다양한 그림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그림을 잉글리시 에그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네. 미술관 가지 않고 집에서 미술관을 그쵸.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전면 책장으로 또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너무 그림을 예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체 활동에 좀 더 예민하고 더 그쵸. 적극적인 친구들, 네, 많은 네. 친구들이 그럴 거고요. 아마 네, 특히 네. 남자 친구들은 더욱더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네, 네. 친구들을 위해선 도대체 앉아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신체 활동이 좀 활발한 친구들은 차분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몸을 쓰는 걸 좋아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직접 경험했었던 거에 대한 기억이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통 이런 친구들이 일반 활동을 하실 때도 뭐 이제 체능단 같은데 이제 맞아. 보내시거나 네. 아니면 체육 활동을 좀 골고루 맞아요. 많이 해주시는 발산시키기 경우가 위해서.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를 또 이게 발산해야 돼야 아이들이 흥미를 갖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잉글리시 에그에서도 이렇게 율동을 틀어놓고 같이 이제 몸으로 따라하면서 이제 신체 활동을 조금 더 확장해 주실 수 있고요. 근데 이 율동을 할 때 아이들한테 좋은 장점은 아이들이 율동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소리를 들어요. 그죠. 그럼 이제 신체 활동이 청각적인 걸로 발달이 될 수 자연스럽게. 있죠. 그쵸,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알파벳으로 따라하면서 이제 몸으로 익히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도 발산하고 영어에 대한 재밌는 기억도 얻게 되고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네네, 따라하면서 그쵸.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직접 따라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또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영어책 주제 중에서 아이들이 평상시에 한국말처럼 경험했었던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걸 연결해서 간접적으로 같이 넣어주시면 효과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 놀이동산에 이제 갔었던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뭐 동물원에 갔었던 이야기, 뭐 아쿠아리움을 관람했었던 이야기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잡아주시면 원래 경험했었던 얘기니까 아이들이 몰입도 할 수 있고 내가 경험했었던 경험치를 그대로 옮겨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경험했던 걸 공감을 일단 끌어내어서 그렇죠. 신체 네, 활동으로 이어지고 또 영어 교육을 접하게 하는 거.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단순히 어머님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해가 쉽게끔 네, 네. 저희는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에그를 실제로 교육 받았던 우리 네, 네. 김태연 어린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영상으로 한번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그거 안 나오나 태어나 우리? 드라마 파닉스? 간다. 아 몸이 무거워요 우리 오늘. 오늘 다리 안 아프고. Number 4. Cat. 아. The boy is very hungry. I'm hungry. Let's eat. Daddy eats and sleep. Will the boys behave himself?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읽을까? 현이가 알려주세요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어디? Mommy is watering plants in the living room. The boy is painting a tree. Look, his tree has green leaves like the plants. Do you like to paint pictures? Paints and a paintbrush.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풀링 영상 한번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유치원 갔다 와서 이제 책 한 번 또 보고 보드북 한 번 보고 뭐 저희 저녁 준비하고 이제 제가 퇴근해서 할 때 또 그때 풀링 영상 한 번 더 보고 자기 전에 꼭 텔링북 펜으로 찍어서 텔링북 들으면서 그렇게 자고 있어요. 우선 태연이가 너무 즐겁게 영어를 너무 즐겁게 해요. 놀이처럼 항상 놀이처럼 그 뒤로 매일매일 그거를 매일매일 몇 시간씩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솔직히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그냥 너무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300% 이상 활용한 것 네, 같아요. 이 300, 한 1000%도 활용을 한 것 같아 진짜. 그렇게 꾸준히 정말 유지해주면 들려주고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계속 해주면 언젠가는 정말 이렇게 태연처럼 에그스타가 이제 될 수도 있고 아니어도 정말 어디 나가서 외국인 만나면 기죽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타임테이블인 것 같아요. English Egg. 네, 김태현 어린이 영상 함께 보고 왔는데요. 자, 우리 어머님들 저게 진짜 될까 등등 보시면서 네. 궁금한 점이 마구마구 생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대한 어머님들의 고민을 정말로 해결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님께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영어 교육 상담하실 때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질문. 대해서 네, 5가지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도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꼭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어머님의 고민은 아이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들려줘야 될까요? 들려주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보통은 이제 어머님들이 영어 교육을 시작하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쯤에 영어 소리를 많이 노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이들한테 소리 노출로는 사실 괜찮은데 100% 다 아이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소화 흡수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는 소리는 의미가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BGM으로 왜 많이 깔아주잖아요. 네. 그래도 안 깔아주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들려주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요? 네, 뭐 백그라운드처럼 깔아주시는 게 아예 안 들려주시는 것보다는 우리 친구들한테 뭐 영어적인 그죠. 소리를 익숙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토네이션이나 발음적인 거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교육적으로 접목시킨다고 하면 아이가 그 들었던 소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 사파나 어떤 그림책 혹은 영상이랑 연결을 해주시면은 그 아이가 이제 이해를 좀 더 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가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영어를 아는 상태에서 팝송을 듣게 되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영어에 대해 첫 스타트 교육을 내가 팝송으로 배운다 하면은 이제 노래는 외웠지만 사실 듣는 것만으로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거 틀어주다가 네. 오히려 더 진짜 더 힘들어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들었을 때 자신감이나 어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영어 책을 보는 게 어떤 느낌이냐 했을 때 이 책을 불어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우리가 불어책이요? 노래를 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영어책 접하는 느낌은 뭔 얘기인가 네, 싶죠? 그쵸. 근데 이제 소리를 듣는 거, 그냥 소리만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아이가 이해하면은 누가 자고 있고 깨우러 오는 상황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소리를 들려주실 때 음원만 노출해 주시는 것보다는 꼭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보여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빠가 자고 있을 때 아이가 깨우는 장면인데요. 네. 아빠를 총 3번 깨울 거예요. 네네.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끼우고요. 네, 귀여운 목소리예요. 네. Morning. 또 두 번째 한번 깨워볼게요. Daddy, wake up. 이제 좀 더 간절해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아빠를 깨울 때는요. Daddy, 이렇게. Daddy, wake up. 화났어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 변화까지도 그림과 소리를 매칭해가지고 들려주시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BGM 틀어주는 거 좋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시각적인 매체까지 활용하면 더욱더 좋고 그쵸. 거기다가 플러스적으로는 감정이 들어간 그럼요. 그런 소리를 들려주면 더욱더 좋다라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자, 저희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영어 유치원 꼭 보내야 되나요? 우리 친구들 성향을 조금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대부분 원래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면 잘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잘하니까 그렇죠. 잘하겠죠? 원래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케이스가 네. 많은데 만약에 영어가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황이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어요. 더 싫어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통은 이제 영어 유치원 가기 전에 잉글리시 에그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잉글리시 에그만 해도 영어에 대한 기본적 의사소통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 되고 나면은 또 영유를 안 가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래도 그렇죠. 가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보통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아이가 영어에 대해 익숙해졌다 하면 오히려 영어를 쓰는 나라에 뭐 여름이나 이제 겨울에 휴가 여행을 가셔가지고 이제 영어권 나라에 실제로 아이가 영어를 쓰는 거를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님들 뿌듯해 네. 하시겠어요. 그죠? 그럼요. 또 이제 이게 다른 집 친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국말도 조금 배워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영어 유치원을 가면은 아무래도 한국말 교육에 대해서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조금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잉글리시 에그로도 영어 네. 유치원 간 것보다 이상의 효과를 그렇죠. 집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엄마 아빠의 어설픈 영어 발음 들려줘도 되나요? 맞아요. 유학파 어머님, 아버님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영어 힘든 어머님과 아버님들 그냥 발음하시잖아요. 콩글리시 들려줘도 될까요? 일단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영어 책을 읽어준다라는 거는 정서적인 교감이나 혹은 그 교류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만약에 엄마 아빠 영어 발음만 들려주신다고 하면 그 자체가 기준이 되니까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준이 되는 컨텐츠가 이제 동시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우월한 소리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마치 이제 뭐 우리 친구들이 뭐 장난감 사러 장난감 가게에 가서도 본능적으로 좋은 거, 우월한 비싼 거 거를 고르잖아요. 그쵸? 비싼 거. 고르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컨텐츠를 선택해 한다고 하면 같이 이제 읽어주시거나 하는 거는 훨씬 더 이제 좋은 활용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골라주실 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영어 책이어야 더 많이 활용해 주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아니라 왜 부모님이 좋아하는 책을 선택하라고 하실까요? 보통은 이제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취향을 많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핸드폰 하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에 대해 잘 모를 때도 엄마 아빠가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고요. 또 이제 책을 읽어주실 거는 우리 엄마 아빠인데 내가 읽기에도 재미가 없으면 오늘 읽고 내일은 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이게 네네. 정말 그쵸? 이유네요. 네, 맞아요. 네. 엄마 아빠가 좋아해야 아이들에게도 꾸준히 교육시킬 수 있고 그쵸. 꾸준히 접할 수 있게 할 수 네, 있을 네. 것 같아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콘텐츠 고르실 때 이제 어느 정도의 배우나 성우들이 이제 녹음을 했는지도 보셔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지금 소리를 저장하는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스피커에 이제 민감하지 않게 다양한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들려주실 때도 이렇게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뮤지컬 배우가 녹음을 했던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가 네, 녹음을 네. 다 하셨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It's mine. 느낌이 다르죠? 실제로 다른 배우 친구들이 목소리를 녹음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지 이렇게 찍어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몇백 명이 다 녹음을 했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노출해 주시면 마치 이제 한국말을 아이들 쓸 때도
사투리나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과도 이제 맥락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 영어도 그렇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정서적인 교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쵸. 되니까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네. 그 전에 기본이 되는 발음 먼저 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쵸, 이제 그쵸. 부모님께서 같이 대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다고 네. 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닉스는 언제 시작하면 되나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파닉스는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처럼 듣고 말하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때 시작해 주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도 아이들이 갑자기 글씨를 배우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한국에서 이제 파닉스 교육 방식이 읽고 쓰는 거에 훨씬 더 치중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파닉스를 할 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거나 혹은 이제 저희 때 교육 방법을 생각하시고 이제 읽고 쓰기를 조금 많이 뒤로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한국말처럼 아이들이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 통문자도 인식이 되고 소리가 글로 뭔가 결합되는 관심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5살이 됐기 때문에 이제 딱 파닉스가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영어에 대한 노출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같이 이제 뭔가 회화체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한국말도 우리 한글도 일어나자마자 우리 그쵸. 태어나자마자 기억, 기억이야, 니은이야 네, 이렇게 네. 가르치지 않잖아요. 대화를 그쵸. 통해서 자연스러운 노출 맞아요. 통해서 그다음 우리가 네, 모음, 네. 자음 배우는 거랑 똑같은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닉스 하실 때 조금 이제 고려하실 걸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음가가 지정이 되어 있어도 아이가 이 안에서 얼마나 회화체를 구사할 수가 있는지. 왜냐면 파닉스 과정도 결국은 듣고 말하는 역량이 강화가 되는 거지 듣고 말하는 게 단절되면서 읽고 쓰기에 집중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화체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훨씬 더 보다 이제 높은 파닉스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네, 영어 네. 노출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네. 마지막 5번째 궁금증입니다. 영상 노출. 영상 노출해도 되나요?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영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요. 네, 네. 영상 노출의 중요성을 조금 알아들으셨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요. 실제로 영상 노출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아이가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속도감이 너무 빨라서 너무 영상에 몰입한 나머지 생각할 시간을 뺏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미권 친구들도 마미 다음으로 태블릿이란 말을 잘 따라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영상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교육적인 걸로 대체를 해서 영어 콘텐츠를 들려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각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어에 대한 흥미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뭐 아이들이 시각적인 거에 이제 흥미가 없는 혹은 이제 뭐 영상을 잘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런 뭐 그림책을 먼저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CD를 활용하거나 소리 음원을 먼저 틀려주시다가 아이가 영상에 눈을 뜨는 그 개월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봤었던 그림이나 음원이 들어있는 영상으로 연결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풀게 네.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저희가 그 다음으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네, 네. 이은솔 어린이입니다. 이 영상 어떤 영상이죠? 네. 우리 어머님들이 앞에 나왔던 영상을 쭉 보시면서 저 친구는 언어적인 재능이 있을 거야. 혹은 뭐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하겠지? 아니면 영어가 타고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솔이의 3살부터 8살까지 그 나이대마다 어떻게 처음 잉글리시 에그를 접해서 실제로 영어로 성장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그 영상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함께 네, 알겠습니다. 보시죠. Your high E F G C. That's the way it I plant on your cake. How bad? Look at me. Compared to this. Do you love the bed? I love beautiful cat. Number my pair. Look, ants. They are matching. Rachel or the rabbit take care of the devil basket. Lavender's blue, the little lavender's green. Is it okay? No way! I won year too. I hate it. It's the cow. The cow gives us a lot of milk. It tickles, the ladybug said. There are dolphins and jellyfish. Wow, it's glowing. Now I can sleep.
I'm in the forest. 자, 어머님들 잘 보셨나요? 저희가 또 이어서 바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 영상은 한슬이의 뉴욕 생활과 또 아버님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 Hi, my name is Hansel. I live in Manhattan, New York City. I think New York is a very interesting place because you can go shopping, sledding, and other fun stuff. It's great being in the Metropolitan. Yeah, there's lots of instruments, lots of languages you can learn, lots of ancient Egypt with the scary mummies inside. But still, I love it. 그래서 한슬이는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맙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저희 와이프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유가 한국에서 에그를 접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슬이가 요즘에도 미국에서 태어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한슬이가 영어에 빨리 적응을 하고 빨리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가 에그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그에 대해 감사 편지를 보내게 됐고요. 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인터뷰 영상까지 따주시고. 네. 그럼 실제로 이제 한슬이는 뉴욕 생활을 잉글리시 에그를 통해서 한 건가요? 네. 실제로 이제 원래는 한국에 사는 친구인데요. 뉴욕으로 이민을 갔어요, 한슬이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잉글리시 에그를 했었고, 그 이후 이제 이민을 가셨는데, 한슬이가 생각보다 그 미국 생활 환경에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 엄마들이 발음이나 악센트가 너무 좋아서 미국에서 태어났냐고도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근데 사실 뭐 한슬이 부모님이 딱 뭔가를 이제 하시고 이민을 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대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했던 게 잉글리시 에그였다 해서 오히려 어머님이 뉴욕에 계시면서 저희에게 거꾸로 연락을 주셨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님도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지금 또 마지막으로 네. 들고 온 게 바로 어머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편지라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 수 제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내용에는 뉴욕을 갔을 때 우리 엄마가 뉴욕에서 영어에 대해서 느꼈던 것과 한슬이가 느끼고 표현했었던 것의 차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엄마가 먼저 뉴욕에서 이렇게 생활했을 때 느꼈던 거는 성인편, 엄마편. 네. 제 경우에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영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생활 영어조차 내뱉기 힘들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머리로만 배운 영어. 아마 지금 제 글을 읽고 있는 엄마라면 모두 동감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한슬이가 이제 뉴욕에 가서 영어를 접했을 텐데요. 일단 엄마의 이 편지가요. 지금 어머님들 들으시면서 고개를 저처럼 와닿으시죠? 끄덕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을 받은 한슬이, 잉글리시 에그를 이용한 한슬이는? 한슬이는 에그를 놀이처럼 즐겼고 생활 영어 중심인 에그식 영어는 한슬이의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었죠 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한슬이의 생각과 감정을 영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잉글리시 에그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이제 진짜 느끼신 훈훈하죠. 그런 마음을 딱 네. 담아서 그쵸.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운다는 거는 단순히 영어 말하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슬이처럼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영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말이 이제 인성이 담겨 있고 그 아이의 감정과 도덕성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계처럼 외워서 하는 영어나 배워서 하는 영어 이렇게 학습했었던 영어가 아이들한테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멘토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영어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도 이런 시간을 자주 갖진 않으실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나와서 소통해보고 카메라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쵸.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사실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네이버에 잉글리시 에그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조금 더 다양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굿바이라고 또 네. 이 친구가 거의 시간을 좀 안 해요. 굿바이 할 시간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 혹시나 우리 멘토님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라도 네. 간접적으로 이제 네, 얘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없을까요? 1577에 051번으로 연락을 주시는 좋은 방법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제 이름이 제시카입니다. 그래서 에그 제시카를 검색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기를 어머님들이 놓치시지 않고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영어가 훨씬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훨씬 더 현명한 선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자, 잉글리시 에그 들어가셔서 제시카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네. 합니다. 저도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이번 네. 방송만큼은 그냥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어 교육 자체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꿀팁들을 전수해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도 알차게 보낸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자, 다양한 상품들 앞으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 고침 누르셔서 이제 다음 코너로